자, 가봅시다. 너희들 지금 구평 정말 중요합니다.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집.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수능이 한 달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들 하나하나 따박따박 정확히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판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막판에는 일단 지금 이번 구평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되는 출제원의 기조 변화, 다시 한번 얘기 이미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찍는 이유, 너희가 이거 반복해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수능이 40일 남은 시점에 첫 번째, 출제 기조의 변화 기류를 정확히 감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변화되는가? 크게 두 가지가 변화됐습니다. 첫 번째, 정확히 2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 그러니까 6번의 시험이 그 기조 하에서 치러졌어.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윤석열 정부죠. 전 정부에서 출제할 때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문은 쉽게, 하지만 선지는 어렵게, 요런 기조가 형성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가 지문을 읽었을 때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빡빡하거나 도대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줄었다 이 소리야. 첫 번째, 그랬던 출제 기조가 킬러 문항 배제하라는 그런 정부의 지시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9월 평가원 아니나 다를까 변화됐습니다. 옛날로 돌아갔다. 옛날로. 그 말은 즉슨, 그럼 선생님 선지가 이번에 쉬워지고 지문이 어려워졌다는 거야? 아니지. 시험은 매년 더 어려워져. 선지는 그대로 여전히 빡빡한데 지문도 다시 어려워졌다. 지문도 다시 어려워졌다. 자, 첫 번째 기조, back to the past. 이 패스트가 5년 전, 10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겨우 2년 동안, 겨우 6번의 시험 동안 유지됐던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없어졌다. Back to the past. 원래 평가원이 영어 출제하던 방식대로 지문도 어렵게, 하지만 선지도 여전히 어렵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원래는 내가 이랬어서 G반 29번부터 39번 풀지 마. 야, 어차피 못 푸니까 차라리 다 찍고 한 번으로 밀어. 한 번으로 밀 때 나머지 35개를 정확히 맞춘 다음에 제일 적게 나온 번호로 3, 4, 5 중에 하나로 밀라고. 차라리 그게 확률이 높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2개, 기적적으로 3개 맞추면 풀어서 2, 3개 맞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다. 그 시간은 너희가 나머지 문제, 특히 20번 대 문제, 마지막 40, 41, 42 집중해서 35번은 풀고 집중해서 그걸 2번, 3번 읽어라. 그걸 제대로 풀어라. 그게 5월 전략이다.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원래는 뭐였냐면 유형이 곧 난이도였다. 자, 유 곧 난이었습니다. 유형이 곧 난이도였어. 20번 때 핵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 40번, 41, 42 장문 독해랑 요약해가지고 단어 집어넣는 40번, 그거는 비볼만 해요. 그런데 29, 30 버겁죠. 31, 2, 3, 4 빈칸 추론 어렵죠. 36, 7 순서 배열 굉장히 어렵습니다. 38, 9 문장 삽입 어려워. 그래서 유형이 곧 난이도였다고. 번호 배열 그 자체, 그 번호 그 유형 자체가 곧 난이도였다고. 그래서 유형이 곧 난이도였다고. 그런데 자, 너네 이거 책 펴봐. 자, 이거 펼쳐보세요. 자, 좀 빨리 좀 써봐. 내가 퍼센트를 알려줄게. 퍼센트. 자, 오답률 순위 1위부터 9개를 알려주겠습니다. 1위부터 9개. 먼저 21번 적으세요. 8위를 쓰세요. 8위. 맞힌 사람 정답률 44%. 자, 24번 6위 43%. 얼른 쓰세요. 31번 4위 31%. 32번 7위 43%. 넘어가. 33번 3위 30%. 34번 5위 37%. 넘어가세요. 37번 1위 27%. 미쳤죠? 39번 2위 29%. 얘도 미쳤죠? 40번 9위 47%. 자, 잘 봐. 지금 쓴 9개, 오답률 1위부터 9위까지 이 9개를 우리가 지금 2번의 영상에 나눠서 찍을 겁니다. 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런데 출제 기조의 변화, 두 번째 변화. 유 곧 난이었다고. 유형이 곧 난이도였어. 그런데 자, 다시 3페이지 펴세요. 받아 적어.
22번 84%, 23번 68%. 뒤로 갑니다. 자, 36번. 원래 같았으면 이거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정답률 64%. 37번하고 비교해봐. 뭐야 이거? 정답률이 2배 이상 차이 나죠? 자, 38번 적어봐. 65%. 에? 얘도 그러네? 얘도 지금 정답률이 39번이랑 2배 이상 차이 나. 자, 요 8문제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자. 자, 21, 2, 3, 4, 36, 37, 38, 39. 원래 같으면 21, 2, 3, 4는 정답률이 50%에서 60%대로 형성이 됩니다. 36, 37, 38, 39는 보통 30에서 40% 정도로 정답률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안 풀고 이거 집중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니? 이 8문제 가지고 봤을 때 너희 눈에 한 번에 보이잖아. 뭐야? 36번, 38번이 21번, 24번보다 훨씬 쉽네? 그렇지. 자, 유 곧 난에서 뭘로 바뀌었다? 자, 배점이 곧 난이도로 바뀌었다. 얘들아, 이거 엄청난 차이야. 이제 우리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돼. 점 곧 난으로 바뀌었다고. 자, 봐봐. 정답률 낮아서 오답률 랭킹 1위부터 9위까지의 포진된 친구들 보라고. 그 친구들 봐봐. 배점이 다 괄호치고 3점 돼 있어요. 3점짜리 문제가 10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유형이 원래 어려운 유형도 배점 2점짜리는 쉽게 냈고, 원래 조금 쉬웠던 핵심 내용 파악하는 20번대에서도 3점짜리 배점은 정답률 40%대로 굉장히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시험 현장에서, 실전에서 너희가 시간 운용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 20번 때는 꼭 풀어야 된다. 왜? 30번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21번 풀었는데 너무 어려워. 와, 미치겠다. 22, 3 갔어. 24번 갔는데 얘도 미치겠어. 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말려요. 심리적으로 말리면서 거기다 시간을 5분, 7분, 10분 막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야. 왜? 얘를 지금 승부를 봐야 되니까. 30번 때는 어차피 손 못 대니까. 그런데 그래서 안 된다. 배점이 3점인데 너무 어려워. 내가 3분 정도 썼는데도 감이 안 잡혀. 넘어가. 그럼 2점짜리는 쉬울 거야. 평가원에서 고르게 출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형이 곧 난이도였던 시험에서 점수 배점이 곧 난이도인 시험으로 바뀌었다. 자, 초반부에서 3점짜리가 너무 어렵다면 넘어가세요. 평가원이 그렇게 출제 기조가 지금 바뀌었어. 그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이번 시험입니다. 자, 우리 그런데 이번 시험 평가원이 요거 9월 평가원과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6평 때 1등급 비율 몇 %였습니까? 19.1%였어. 자, 그럼 9평 때 1등급 비율 몇 %였습니까? 이번에 4.5%입니다. 6평은 버리는 시험이야. 이거는 징계 먹었을 거야. 징계. 6평은 버리는 시험이라고. 9평이 4.5% 나왔죠? 평가원이 수능에서 목표로 하는 1등급 비율은 6에서 8% 사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역대 수능 1등급 비율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너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영어가 왜 절대평가로 바뀌었니? 영어 절대평가 90점만 넘으면 1등급 주는 걸로 왜 바뀌었어? 사교육비 경담하죠,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렇다면 최소한 영어 1등급 비율이 어디랑 어디 사이가 나와야겠니? 상대평가 1등급과 2등급 비율 사이 구간만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1등급이 4%까지죠. 자, 2등급이 토탈 11%까지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능 영어 1등급은 요 상대평가 1등급과 2등급 사이 비율만큼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10% 넘어가면 물수능 얘기 나옵니다. 변별력이 없어. 상위권 대학 변별력이 없어. 그래서 6에서 8% 정도를 맞추자. 이게 평가원의 지금 전략입니다. 평가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보다는 약간 어려울 것이다. 이번 시험보다 약간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약간 쉬울 것이다. 예, 취소. 약간 쉬울 것이다. 나사를 1개나 2개 정도 가볍게 풀어줄 거야. 그래서 6에서 8% 맞출 거라고. 그런데 그 맞출 때 9평 때 보여줬던 기조 자체를 완전히 뒤엎으면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새로운 시도를 하지는 않아요, 평가원이. 6평, 9평 때 그 해 수험생들의 수준, 실력, 이걸 보고 시도했던 방법들 안에서 수능을 한단 말이야. 지금 평가원 잘 했잖아. 나사 한두 개만 살짝 풀면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기조 기억해라. 이거 변하지 않을 거야. Back to the past. 엄청 옛날로 가는 거 아니야. 2년 전부터 시작됐던
킬러 문항 배제하는 거는 disappear. 유형이 곧 난이도였던 원래 수능 영어 시험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 배점이고 난이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3점짜리가 초반에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라. 여유 있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답률 1위부터 9위까지 9문제를 아득아득 씹어 먹을 거야. 완전히 그냥 씹어 먹을 거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만 반복해서 봐도 좀 알겠다. 쉽게 찍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얘들아. 당연히 일단 6평은 보지도 마. 볼 필요도 없어. 거기 단어 외우지도 마.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준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너희 지금 지난달에 본 거 있지? 이거에 나온 단어들만큼은 쓱 외우고 가자. 응? 우리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장 수능 2000 말고 여기 있는 단어 정도는 외우고 가자. 그런데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야. 수업을 잘 들어. 집중해서 들어. 그러면 너희가 내용들을 알게 되잖아. 그럼 내가 준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단어집에 있는 단어들을 쓱쓱 보란 말이야. 자주 보라고.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쓱쓱 보라고. 그러면은 이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 정도 단어까지 외워야 되는구나. 정확히 독해하려면 요 정도 단어가 현장에서 요거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가자고. 알겠지? 단어는 그렇게 하시고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지금 이거 하려고 9문제 찍는 거야. 오답률 탑 1부터 탑 9까지. 거꾸로 갈 겁니다. 탑 9부터 9, 8, 7, 2, 6, 2, 5 이렇게 갈 거야. 오늘 5개 할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지문에서 정답이 되는 메커니즘을 3번이 정답이라고 쳐보자.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가? 지문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읽는 것이 제대로 읽는 것인가?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이 지문에는 얘들아 주인공이 2명이 등장해요. 주인공 X와 Y가 등장합니다. 정답 선지는 뭐에서 나오냐면 지문에서 나온 주인공 2명 사이의 관계성. 자, 별표죠. 별표. 관계성. 이놈이야. 주인공 2명의 관계성을 가지고 정답 선지를 세팅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분석을 지금 할 건데,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지문에서 주인공 2명을 찾아내서 그들의 관계성이 정말 정답 선지로 현출이 되는가, 이거를 볼 거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출제원이 선호하는 이 나머지 4개의 오답 선지 구성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오답 선지 구성하는 패턴이 있어. 이것도 정답부터 알려주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쌉소리를 2개 정도 세팅해놔요. 이건 우리가 편하게 크로싱 아웃 할 수 있어. 쌉소리 2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한계 선지는 문장 지문에서 나온 내용이랑 뭐 맥락은 다 맞거든? 그런데 완전 정반대 선지가 하나 있어. 정반대 선지가 하나 있다고. 근데 이게 정반대가 단순히 뭐 no 아니면 but 뭐 however 이런 식으로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맞는데 한 단어가 틀리거나 그 문장 자체가 지문의 맥락이랑 완전 정반대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돼. 선지를 통해 봐야 돼.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2개 중에 수험생들이 끝까지 고민하죠. 매력적인 오답. 자, 문제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자, 얘가 핵심이겠죠? 얘가 킥입니다. 자, 쌉소리는 우리가 갈라내는 선구안 정도 지금에는 갖춰 있다는 베이스 하에 정반대 선지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매력적인 오답 어떻게 평가원이 세팅해내는가. 자, 이게 지금 의대 갈 친구들, 자, 이게 영어 1등을 받을 친구들, 자, 이게 인서울이냐 아웃서울이냐 가르는 그 선지란 말이야. 이거 할 때 평가원에 전략들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문제 풀면서 확인하도록 하자. 첫 번째 거부터 알려줄게.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너네 이거 필기 좀 해라. 그래서 좀 우리가 요걸 해야 돼, 요거. 지금 이거를 해야 돼. 자, 이 9문제 가지고 이 메커니즘으로 하나하나 정확히 풀어내는 거를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너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을 봤니? 나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거기서 테넷의 사인이 이 사인이 테넷 사인이야. 이 사인이 테넷 사인이거든. 테넷 영화는 시간 순행하는 사람이랑 시간 역행하는 사람이랑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거를 지금 그려놓은 영화야. 그래서 시간을 순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게 지금 테넷 사인이야. 테넷 사인. 근데 우리가 이걸 해야 돼. 한 문제를 풀 때 정석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그게 뭐야? 지문에서 주인공 2명이 무조건 등장해. 그들의 관계성이 정답 선제로 세팅이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캐치가 깔끔하게 되느냐. 자, 이거 시간 순행하는 거 정석대로 푸는 거. 그리고 나서 평가원이 오답 선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어떻게 세팅하는가. 평가원이 선지 4개를 구성하는 패턴. 그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 메커니즘, 이 로직이 내가 체득이 될 때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나머지 오답이 오답되는 이유가 정확히 만났을 때 수능 현장에서 완벽한 정답을 맞히게 됩니다. 오케이? 이걸 우리가 지금 할 거야. 이거를 지금 해봅시다. 알겠지? 가자. 자, 우리 9위는 어딥니까? 얘였죠? 자, 내가 지금 단어는 파일 보내줬으니까 뭐 패드로 띄워놓든 핸드폰으로 띄워놓든 출력해서 놓든 자, 이거 지금 시험지랑 너네 지금 단어 내가 보내준 단어 파일 9월 평가원 단어 파일 2개 딱 놓고 일단 먼저 읽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먼저 해보는 말이야. 첫 번째, 이 지문에서 주인공 2명이 누구인가? X와 Y가 누구인가? 선생님, 이거 요약하는 유형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아. 3637, 3839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 말고는 사실 문제 푸는 기본 핵심 로직은 다 동일하다고. 주인공 2명을 찾고 그들의 관계성을 내가 캐치해서 이게 진짜 정답이 현출이 되는가? 요거가 트레이닝 되는 게 수능 영어 지금 막판에 한 달 동안 너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문제 혹은 3문제 더 맞춰가지고 등급 하나 혹은 대박 쳐가지고 2개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고 기적이야. 자, 잘 봐. 멈추고 단어 펼쳐놓고 단어장 봐. 단어장 보면서 읽어보세요. 알겠지? 자, 난 바로 시작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키워드들은 이 친구들이 나옵니다. 캐릭터가 나오고요. fictional figure. 자, 여기서 figure 여러 뜻이 있지. 근데 figure는 여기서는 인물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literary fiction, genre fiction, 그리고 comics. 자, 요렇게가 키워드입니다. 핵심 문장은 요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요 2개가 핵심 문장입니다. 내가 이 문장 중에 하나만 해석해 볼게. However, it is less common for characters in literary fiction to reappear. 잘 봐. 픽션은 픽션인데 문학 픽션에 있는 캐릭터들은 reappear in subsequent works. 연속되는 그 다음 작품에 reappear, 다시 등장하는 게 less common.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야. Where, 자, where, 이거 지금 however의 뜻입니다. Series is featuring the same central characters are come. 어디서? genre fiction에서는. 그런데 장르 픽션에서는 계속해서 시리즈에서 same central character, 똑같은 캐릭터 등장하는 게 common, 흔하다. 자, 여기서 주인공 X, Y는 누굴까요?
자, 주인공 XY. 지금 요 전체는 픽셔널 캐릭터를 얘기하고 있어. 픽셔널 피규어에 대한 지문이라고.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주인공 두 명 누구냐면 첫 번째 literary fiction. 그리고 나머지는 genre fiction. 그런데 this is even more pronounced in comics. 얘가 얘랑 똑같다 이 소리야. 자, 이렇게 주인공 두 개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성. 여기가 글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 뒷문장에서 캐치가 될 겁니다. 캐치가 될 건데 잘 봐. On the other hand, if characters are the work of several hands over decades, 수십 년 뒤에 만약에 캐릭터가 다음 작품에서 등장했는데 그게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수십 년 뒤야. 1930년대에 만들어진 여기 슈퍼맨 같이 배트맨 같은 캐릭터가 지금 다시 우리가 한다 쳐봐. 그럼 봐봐. 2020년대니까 90년 지났다고. Several decades later, they may change considerably. 엄청나게 바뀔 수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요 둘 간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less common to reappear. 다시 다음 등장을 안 해요. 다음 작품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계속 등장을 하고 근데 약간 디테일 차이가 있어. 수십 년 뒤에 다시 등장하면 change considerably. 엄청 변할 수 있어. 자, 이게 관계성입니다. 얘들아, 이게 관계성이야. 자, 주인공 둘 간의 관계성. 재등장 안 하고 재등장 하는데 너무 뒤에 재등장하면 좀 많이 바뀌기도 한다. 누가? 픽셔널 캐릭터가. 이게 키포인트라고. 자, 그럼 봅시다. While characters in most literary fiction. 그렇죠. 나오죠. 선생님, 정답 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선생님 끼워 맞춰서 해설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영상 찍는 거 쫙 봐봐. 일맥상통합니다. 패턴이. literary fiction. 자, 이건 뭐였어? 상상해봐. 생각해봐. 기억해봐. 아, 재등장 안 하는 거였지. hardly ever. 이거 겨우 뭐뭐하다 이런 뜻이야. 겨우 뭐뭐하다. literary fiction hardly ever blank in successive works. 여기서 success 아닙니다. successive는 연속적인이야. 연속적인 작품에서 겨우 blank 하지 않는다. 이거 뭐야? 우리 알잖아. 등장하지 않는다. 재등장하지 않는다지. 자, 그럼 봐봐. fade. 가려지다, 지워지다, 흩어지다, 희미해지다. 아니죠. disappear. 사라지다. 아니죠. resurface. 아, 다시 등장하다. 아까 봤던 reappear 비슷한 뜻이네. endure. 뭐냐? 견뎌내다 이런 뜻 있잖아. 견뎌내다. 자, 캐릭터가 견뎌냈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죽지 않고 그 다음 등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eature. 다시 방영하다. 다시 상영하다. 다시 등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지. 우리는 A가 바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those in genre fiction 나오잖아. and comics 나오잖아. 얘네 세트라고. 얘네는 뭐였어? 다시 등장 계속해. 그런데 뭔 차이가 있었지? 수십 년 뒤에 등장한다면 좀 많이 변하기도 해. Change considerably. 오케이? May undergo. 이건 뭐야? 바뀌다. 뒤에 내용 보면 바뀌다라는 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transformation이지. 봐봐. degradation. 퇴화된다. 아니죠? simplification. 간단해진다? 아니죠? 바뀔 수가 있다. 요렇게. 자, 9번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21번 가봅시다. 자, 이제 21번 가봅시다. 자, 21번. 아, 어마무시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다? 지금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주인공 XY의 관계성으로 정답 선지가 세팅이 되는가? 그리고 나머지 오답 선지 4개의 패턴은 어떻게 되는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봅시다. 자, 여기서 너희가 지문을 딱 읽었을 때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여기서 music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뒤에 note names가 떴을 때, 이게 떴을 때 뭘 알아야 돼? 아, 이 노트가 음이구나. 그럼 note names는 개 이름이구나. 요거를 알았어야 됩니다. 이걸 알았어야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죠. 쭉쭉 가보자. 여기서는 지금 요 문장이 핵심이야. Note names repeat. 개 이름이 반복된다.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on. 어떤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데 대절 뒤가 중요하겠지. 왜? 이거 지금 뭔지 모르잖아. correspond to. 상응하다야. 상응하다. 뭐? doubling. 더블 되거나 halving of frequency. 문제는 이 halving이 뭔 뜻인지 몰라요. 아래 주지도 않았었어. 근데 뭔가 have 같잖아. 그치? have. F가 V로 바뀐 거라고. halving.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되다. 반토막나다 이 뜻이거든.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느낌이 있잖아. 이거 더블링이고 이거 halving인데 half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2분의 1 아닐까? 이런 감각.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뒤에 힌트 줍니다. 자, 이거 보면 딱 나와야지. 2대 1. 또는 1대 1. 더블이거나 반토막 나거나. 얘가 얘구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요 내용이 핵심이었어. frequency가 더블되거나 2분의 1 될 때 뭐가 어떻게 된다? Note names repeat. 개 이름이 반복된다. 자,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바로 뒷문장에 추가적으로 좀 개념을 확장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그게 옥타브야. 바로 알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이거잖아. 야, 얘가 이거고 이게 옥타브야. 다음 줄에서 바로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문장 뭐냐면은 부연 설명을 해서 부연 설명. 야, 이 옥타브의 개념. 이 지금 frequency가 더블 되거나 2분의 1 될 때 note names repeat. 개 이름이 반복되는, 음이 반복되는 이 현상이 모든 음악 문화권에서 다 발견이 돼. 그리고 미쳐버리는 건 이 뒤에 포인트예요. 여기. 요 뒤에 두 문장이 미쳐버리면 갑자기 생뚱맞게 자, pitch perception이 뜹니다. 그럼 너희가 여기서 이 pitch 요게 캐치가 됐다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 단어가 아니라 갑자기 컬러가 나온다고. 컬러. 이 컬러가 왜 나오냐? 컬러는 비유야, 비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이 핵심이거든. 그리고 개념을 확장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나서 여기서 비유를 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이 아래 문장들이 요 핵심 센텐스에 대한 붙어서 나오는 문장들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말로 설명해 줄게. Although red and violet fall at the opposite ends of the continuum. 잘 봐. 빨간색이 있고 맨 끝에 violet, 보라색이 있어. 빨간 노초 파남보. 그거 맞아. 빨간색 있고 보라색이 맨 끝에 떨어진다고. 어떤 색깔 표 딱 이렇게 펼쳐놨을 때 빨간색 맨 끝에 보라색. 그런데 그 보라색 바로 또 다시 빨간색이야. 그다음 다시 보라색이 옆에 빨간색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해? 얘가 개 이름이 반복되는 것 마냥 비슷하다. 이게 circularity다. 자, 이건 뭐야? 비유야, 비유. 그러니까 사실 요게 키는 아니다. 키포인트는 아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가 중요한 단어죠. 자, 이 두 문장이 중요했다 이 소리야. 해석 좀 하자. The same is true in music. 같은 것이 음악에서도 맞다. 뭔 소리야? 비유한 거니까. 야, 색깔이 순환되는 것처럼 음악도 순환돼. 근데 우리 답을 알고 있죠. Note names repeat. And music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two dimensions. 봐봐. 음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통 describe 된대. 묘사된대. One and another. 하나는 뭐냐면 accounts for tones going up. 자, 톤이 쭉 올라가요. In frequency. 그렇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잖아. frequency가 올라가면서 톤이 쫙 올라가.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That accounts for. 이거 설명하다야. perceptual sense. 어머머머. 익숙하잖아. 그지? perceptual sense. 어머머. 여기도 perceptual에서 익숙하잖아. perceptual sense. 어떤 인지적인 감각을 설명하는 한 측면인데 that we've come back home again. 집에 다시 돌아왔대. 아니, 보자마자 뭐 알아야 돼? repeat. 바로 기억나야지. each time we double. 어머머머. 힌트 주잖아. 더블 또 나왔네. 여기도 더블 있고 여기도 더블 있고 여기 더블 tones frequency. 톤의 frequency를 더블 시키면서 come back home again. 자, 얘들아. 내가 지금 다 말로 풀어줬다. 자, 그러면 여기 주인공 두 개 뭐니? 주인공 X, 주인공 Y. 자, X는 뭐야?
이건 note name이죠. 개 이름이야, 개 이름. note name. Y는 뭐야? frequency잖아. 근데 여기서는 요게 좀 캐치가 돼야 돼. 여기 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피치가 나오지. 아, 이게 톤이나, 피치랑, 뭔가 같은 맥락, 같은 결. 요 정도 느낌만 캐치하면 된다고. 노트 네임 주인공 X고, frequency가 주인공 Y야.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frequency가 2배 되거나 2분의 1 될 때, 노트 네임이 repeat, 다시 돌아온다. 이 관계성이 어떤 때는 그냥 대조, 대립, 알고 보니 같다. 이렇게 가볍게 정의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정의될 때도 있다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주인공 둘 사이의 관계성. 더블 되거나 2분의 1 될 때 반복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정답 선지가 이거대로 구성이 됐는가 보자고. 자, 정답은 풀어봐. 지금 XY 관계성만 그냥 봐봐. Come back home again.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잠깐만 밑줄 지금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내용 가지고 풀어도 돼. 얘도 그렇고 빈칸추론도 그렇고 결국에 그 평가원 다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 내용 파악하는 그거 빈칸 뚫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빈칸 밑줄 그어놓은 거란 말이야. 자, XY 관계성 가지고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자. 알겠지? 정답 3번입니다. Reached a note, name the same. 개 이름이야, 개 이름. Name the same. 똑같은 음에 도달한대. 그렇지. But with a different pitch. 아까 봤잖아. 피치랑 톤이랑 프리퀀시가 같은 계열이었지. 다른 피치이지만 같은 음에 도달한다. 맞잖아. 너무나 분명하지 않니? So clear 합니다. 근데, 자, 요걸 했으면, 자, 이걸 해야죠. 평가원의 오답 선지 패턴들. 자, 뭐라 그랬어? 2개는 쌉소리고 하나는 정반대 선지고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인데 매력적인 오답 패턴이 몇 가지 있다 했지. 자, 그 중에 뭐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한번 가보자고. 첫 번째, identical tonal differences. identified tonal differences. 톤의 차이점을 증명해냈다, 발견해냈다. within the same octave. 얘가 쌉소리야. 언제 이런 얘기 했니? 똑같은 옥타브 안에서 톤 간의 도와 미와 솔 간의 차이를 증명해냈다, 확인해냈다. 이 쌉소리입니다. 자, 2번 가보자. Return to the original note. 오케이. Return. 돌아왔대. Original note. 원래 음으로 돌아왔대. 오케이야. With an identical frequency. 오케이. frequency 나왔네, 그지? 근데 뭐라 나와있어? identical. 동일한 프리퀀시로 동일한 음으로 돌아왔다. 이거는 뭐야? 같은 음이야. 도레미파솔라시라솔파미레도 이거야, 이거. 얘가 바로 정반대 선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No, but, however 이런 거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가 완전 다른 단어가 써져 있어. 아이덴티칼이 아니라니까. 프리퀀시 더블 되거나 2분의 1 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야 같은 음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28%의 학생들이 2번을 찍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아이덴티칼. 얘를 지금 정확히 캐치해내지 못한 거야. 그 이유가 뭐였을까? 위의 지문이 클리어하게 독해가 안 됐던 것이겠지. 왜? 중간에 정신 잃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3번 답이고 4번 restored musical sensitivity. 자, 볼 것도 없어. musical sensitivity, 음악적인 감수성, 음악적인 섬세함, 이런 거 얘기 나온 적이 없잖아. by adapting to various octaves. 이게 바로 쌉소리다. 쌉소리는 쉽게 크로싱아웃 할 수 있다고. 보고 싶었던 5번이야. 얘 매력적인 오답이야. constructed frequency pattern. frequency 패턴을 구성했대. 만들어냈대. from notes with the same name. 같은 이름으로 frequency 패턴을 만들어냈대. 잠깐만. 생각 좀 해봐. 어떤 것 같아? 잘 봐. frequency 패턴을 construct. 만들어낼 때 뭘로? with the same note. 같은 음으로. 자, 이거 적어라. 얘 매력적인 오답이고 이게 바로 인과 관계의 오류야.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봐. 지금 지문에서 계속했던 얘기는 뭐야?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죠. 자, 이거 note name repeat야. note name repeat. 자, frequency가 2배 될 때 note name이 다시 돌아온다. 자, 이거였죠. 자,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frequency가 2배가 될 때 note name이 반복된다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 with the same note. note with the same name. 같은 음으로 frequency 패턴을 만들어냈다? 인과 관계가 정반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친 듯이 헷갈린다. 지금 이해됐지 얘들아? 별표 좀 쳐놔라. 인과 관계 오류. 사람 돌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평가원이 아주 선호하는 매력적인 오답 세팅하는 패턴 중에 첫 번째. 인과 관계 오류다. 수능 국어 풀 때도 동일하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24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24번. 선생님, 방금은 8이었으면은 그 7위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위 32번이거든? 근데 그거 34번 오답률 5위랑 같이 묶어서 할게. 걔네 같은 유형이니까. 일단 지금 핵심 내용 파악하는 것부터 부시고 가자. 자, 얘가 6위였습니다. 적혀 있지? 이 친구 6위였습니다. 자, 정답률 몇 %야? 자, 43인가? 그렇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번 9평에서 수험생들이 느꼈을 당혹감. 이루 말로 못하죠. 풀어봐. 지금 내가 하는 거 기억해. 지문에서 내가 지금 선지 표시도 안 해놨잖아. 먼저 머리를 굴려보자고. 주인공 XY 찾아내. 그리고 관계성 캐치해. 그리고 먼저 머리로 한번 추론을 해봐. 아, 이게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이게 지금 너네가 해야 되는 공부의 핵심이야. 그리고 나머지 4개 선지는 쌉소리 2개, 정반대 하나, 매력적인 오답. 이거 가지고 갈라내는 요거가 너희를 대학을 보내줄 겁니다. 해봐. 자, 24번 읽어봐. 잠깐만. 물이 저기 있네. 잠깐만. 어때? 핵심 문장을 제가 짚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기 앞에 있는 쭉 여기가 배경 설명이야. 배경 설명. 밑작업 까는 거야. 쭉 여기까지 뭐 그냥 야 그땐 그랬어. 중세시대는 그랬다. 그 얘기고 여기부터가 하고 싶었던 말이죠. They did all this while apparently 이거 안 없어지나? They did all this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자, 이게 지금 핵심 센텐스입니다. 해석 좀 해보자. They did all this. 여기서 they가 monk, 수도승 있죠? 수도승들은 they did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While apparently observing 별표 self-imposed isolation. 명백하게 추구해서 뭐를? self-imposed isolation. 자, imposed는 부여되다야, 부여되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뭐 미친 듯이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막 세금 막 야 죽어라 막 이러고 있죠? 그때 세금을 부여하다. impose tax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mpose 부여하다야. self-imposed isolation. 근데 봐봐. 앞에 self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부여한 거야. 뭐를? isolation. 고립, 고독을 스스로 부여한 거야. 뭔 소리야? 자기가 골랐다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From the wider community. 뭐로부터? 더 큰 공동체,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거야. 아니, 당연히 그렇지. 중세시대 수도승들 생각해봐.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저 높은 산 저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수도승들이잖아. self-imposed isolation을 했다는 거야. 자, 쭉 가봐. 이 뒷문장은 부연 설명입니다. 자, 쭉 붙고 부연 설명이고 쭉 붙고 그 다음 요 문장.
와, 미치겠다. 꽉 찬 5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너네 잠깐 그거 해석 좀 해봐. 잠깐 우리 센텐스 스트럭처 잠깐만 짚고 가자. 자, 우리 센텐스 스트럭처 공부할 때 이렇게 긴 문장, 5줄, 6줄, 7줄까지 가는 이 문장들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너무 길 때는 동사부터 찾아라. 왜? 한 문장에 동사 한 개니까. 자, 동사 집어보자. believe. 또 뭐? were led. 수동태자. sacrifices made. function. 자, 그리고 나서 뭘 체크해야 돼? 절 표시해야 돼. 절 표시. 왜? 한 문장이 동사 하나인데 지금 이 문장은 명목상만 한 문장이지 동사가 4개 있잖아. 사실 4문장이라는 소리야. 원래 문장에다가 하나, 둘, 3개가 쑤셔져 들어왔다는 거야. 뭘 가지고 들어왔냐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일단 첫 번째는 대절. 대 끼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가? 컴마 앞까지 가죠. 두 번째, and. 접속사 and 붙여서 다음 문장이 붙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 좀 보자. 바로 대시 뜹니다. 묶어줘야지. 어디까지? 그 다음 동사 앞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대절이 주어고 and로 붙은 다음 문장에서 대절이 주어고 대절이 function 했다. 이 function이 이 뒷문장의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뒷부분은 끊어서 접속사 기준으로 끊어서 천천히 한번 전치사 기준으로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 정도에서 끊으면 되겠죠? 뭐 요 정도로 끊으면 되겠지? 내용 보자. 자, 이거 5줄이 뭔 소리냐? Both those following this life,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 수도승들, and those outside, 밖에 있는 사람들. 자, 저 산 위에 있는 수도승들이랑 이 산 아래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보통 사람들 모두 다 believed,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 Monastic lives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아하,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benefit of wider society, 더 큰 사회에 이익이 됐다고 믿었다고. That the sacrifices made by monks, 그리고 수도승들이 만들어내는 희생. 근데 그 희생이 뭐야?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어머. 이거 위에 본 거 아니니? 그들을 일반적인 인간의 접촉으로부터 separating, 분리시키는 거. 근데 그거 스스로 했잖아. self-imposed isolation 있잖아. 요거. 이 자체가 function. 그러니까 요 놈이죠. 이 놈이 function 했다고. 뭘로 function 했어? penesis. 자, 이거 밑줄 좀 봐봐. 이거 지금 너희가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어. 참회. 이 한글 뜻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 참회. 뭐 참된 회개. 뭐 이런 뜻인데, 참회는, 봐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근데 내가 그 죄값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수도승들이 저렇게 살고 있잖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용서받네.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 야, 저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죄 용서함 받고 복 받는다. 이 소리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penesis, 참회로서 기능을 했다고. On behalf of community, 공동체를 대표해서 as well as for their own deliverance. 이거 저 구원이야, 구원. 그들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능하고 또 공동체의 참회로서 기능을 했다고. 자,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해 안 됐으면 뒤로 돌아와서 다시 들어봐. 자, 이 두 개가 킥이었다고. 자, 주인공 2명 찾아보자. 주인공 2명 누구겠니? 주인공은 클리어합니다. 해석이 어려운 거지 독해가 어렵지 이해가 어렵지 됐다면 주인공은 쉬워. 첫 번째, mom. 수도승들이죠. Y는 뭐야? 밖에 있는 society. 자, 이 둘 간의 관계성이 뭡니까? 짚어보자. 멍크가 스스로를 격리시킴으로써 사회도 본인도 복받는다. 오케이? 멍크가 희생해서 사회가 복받는다. 오케이? 이게 관계성이죠. 주인공 둘 간의 관계성. 멍크의 격리, 스스로 선택한 격리가 사회를 복받게 했다고 믿었다. 오케이? 자,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정말 정답 선지가 그건가 봅시다.
자, 지금 XY 관계성으로 세팅되어 있는 문장을 골라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에? 선생님 만만치가 않죠? The grace of solitude. 고독의 은혜. solitude가 고독이야. detached. 분리됐어. but attached. 근데 붙어 있어. 어디에? society. 아, 느낌 오지? 몽크가 스스로 격리시킴으로써 사회가 다 복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 믿었잖아. 그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쫙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됐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이해 안 됐으면 이거 그냥 넘어져. 쌉소리 내로 넘어간단 말이야. 나머지 선지 분석해 봅시다. How to gain religious and social benefit.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때? 26%인가요? 네, 26%의 수험생들이 1번을 정답으로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지금 지문이 이해가 안 된 거야. 21번부터 24번까지 오면서 이미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제발 너가 정답이었으면 좋겠다. 릴리지 소스 베네핏 어디서 봤던 것 같아. 뭔 스트레스 맞는 것 같아. 이러고 고른 겁니다. 자, 1번은 그냥 쌉소리예요. 이런 얘기 언제 했어? 수도승 생활로부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쌉소리죠.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2번 Why the Middle Ages demanded. 왜 중세가 요구했는가? Religious figure. 여기서 figure 또 나왔다. figure 아까 우리 40번에서 봤죠? Fictional figures. figure 인물이었어. 여기서도 인물입니다. 종교적인 인물들이 be isolated. 고립되도록 왜 중세가 요구했는가? 이놈이 바로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그런 적 없어. 잘 봐. 몽크가 스스로 격리해서 소사이어티가 복 받았다 라고 믿은 것 뿐이지 사회가 몽크들 보고 야 너네 격리 좀 해. 야 우리 복 좀 받자 한 적 없다. 인과관계 오류죠. 방향이 틀립니다. 2번 사실 2번을 매력적인 오답 혹은 그 3순위 오답으로 세팅해 놓은 거죠. 평가원 입장에서. 근데 다들 정신을 잃어서 1번으로 골랐단 말이야. 제발 너가 정답이어라 하고. 4번 가보자. No sacrificial leaders. 희생적인 리더 없이 No flowering of civilization. 문명이 꽃피지 않는다. 자, 여기서 내가 매력적인 오답 패턴 두 번째. 알 수 없음입니다. 알 수 없음. 자, 써봐. 알 수 없음.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멋지다. 희생적인 리더 없이는 문명이 꽃피지 않는다. 찬란한 문명도 없다. 이거야. 희생적인 리더 없이 찬란한 문명도 없다. 말 얼마나 멋지니. 이거 딱 들으면 그렇지. 그리고 이거 봐봐. Sacrificial leaders 몽크들 맞지? 정답 같다. 이 생각이 들어. 자, 알 수 없음이야. 알 수 없음. 이거 정확히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알 수 없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선지에서 A가 나오고 B가 나와요. 근데 알 수 없으면 뭐가 나오냐면 A는 그대로 나와. 그런데 B 프라임이 나오고 얘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놈이 바로 알 수 없음이야. 우리 알 수 없어. Flowering of civilization. 문명의 꽃피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중세시대가 찬란하게 꽃피었다. 그 얘기 한 적 없어. 그리고 심지어 그랬다라고 팩트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수도승들 때문에 복 받는다라고 이익을 베네핏을 얻는다라고 believed. 믿었다야. 알겠지? 팩트를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거는 단지 믿었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라고. 이놈이 바로 B'입니다. 둘이 연결된다? 멋진 말이지. 정답은 아니야. 알 수 없음. 매력적인 오답 패턴 두 번째. 알 수 없음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5번. Mystery of power. 힘의 미스터리. Politics of peace and solitude. 아예 쌉소리죠. 아니 뭔 소리야 이게. 평화와 고독의 정치야. 아니 얘는 그냥 가볍게 크로싱 아웃 하세요. 이거 쌉소리입니다. 아하. 요 선지에서는 쌉소리 두 개에다가 매력적인 오답 두 개를 세팅해 놨구나. 그러면 지금 평판에서는 이미 작정을 했던 거야. 조금 한번 안다리 한번 걸어보자.
두 개 세팅해 놓은 거라고. 오케이, 알겠죠? 그리고 정답 선지도 사실 쉽지 않게 세팅을 해놨었어.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32번, 3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너희 먼저 잠깐 끊어놓고 X, Y 관계성 캐치해서 정답 선지로 도출됐는지 보고, 그리고 나머지 선지는 4개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거 한번 해보라고. 알겠죠?